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증여 특례란 결국 주식이니까 법인이겠고요. 개인 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안 될 거고요. 또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법인에 주식을 자녀한테 증여하고 그 증여받은 자녀분이 가업에 종사해서 기업을 계속적으로 계속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주식을 자녀한테 주는데 그 한도가 최대 100억까지고요. 우선은 5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요. 5억을 넘어가는 30억까지는 10%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단 이제 30억을 초과하는 분은 20%가 적용하고요. 최대 한도는 100억까지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세율이 밑에 있는데 일반 증여세율을 같이 비교하시면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1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30억까지 10%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증여세는 1억까지가 10%고요. 또 만약에 3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20%인데 30억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세는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을 잘 승계해서 고용도 유지하고 또 세금도 잘 내시라고 국세청에서 특례를 적용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그냥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일반적인 증여와 특례 적용했을 때의 증여세를 비교한 거고요. 우선 사례의 가정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이고 10년 이상은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친이 아마 80%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거의 가치가 비상장 주식 평가했을 때의 가치가 70억이다.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관계없이요. 70억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사업 관련 자산 비율이 100%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공제할 게 없다는 거죠. 업무 무관 자산은 여기서 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100%다 특례 적용 받을 수 있는 자산이다. 이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로 만약에 증여를 했다면 70억에서 자녀니까 증여 공제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69억 5천이 과세 표준이 될 테고 거기에 30억 초과하니까 50%의 증여세율 적용되고 누진공제 4억 6천 공제받으면 세액이 30억입니다. 이것도 3% 증여세는 신고 납부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시면 약 3%는 공제를 해드리는 게 9천만 원이고요. 그럼 총 납부세액이 29억 2,40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가업승계를 이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특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70억인데 우선은 증여공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억을 공제해 주고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65억인데 30억을 초과하는 분 30억까지는 10%니까 3억 또 30억을 초과하는 분 35억이니까 그거는 20%니까 그건 7억 그러면 3억하고 7억 해서 10억이죠. 그러면 요거는 자진납부 한다고 해서 신고세액 공제 3%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자진납부세액이 10억이면 앞서 일반적인 증여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20억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사례는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사업 자산 계획 비율이 80%인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앞선 경우는 100%였기 때문에 다 특례 적용을 받았는데 80%면 그 비율만큼만 특례 적용을 하고 나머지 20%는 특례 적용을 안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산 중에 임대용 부동산이 한 20%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임대용 부동산은 특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일반 증여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나눠서 계산해 보면 약 8억 5천이 나오는 거죠. 그나마 이제 과거보다는 특례 적용을 많이 해줬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지금 한 3억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많이 절세가 가능해졌다. 저 가업승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중자 요건입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야 되고 당연히 거주자야 되겠죠. 뭐 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라면 혜택이 해당이 안 되겠죠. 또 수중자 또는 그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면 며느리도 가능하고요. 또 딸인 경우에는 사위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 신고 기한은 3개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6월인데 만약에 6월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7, 8, 9월 말까지는 가업에 증사하라는 뜻입니다. 9월 말까지는 어차피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기간이고요. 또 증여일로부터입니다. 뭐 취임일로부터가 아니라 증여하는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 둘 이상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둘에게 모두 특례를 적용해서 각각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럼 더 증여세 구간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기타 이제 증여하시는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 아버님이 대표이사셨냐?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아버님이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그 해당 기업을 영위하셨다. 그것만 확인이 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버님 증여자의 요건입니다. 아버님이 이제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또 지분율이 50% 이상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상장법인이다 그러면 30% 이상도 가능합니다. 또 당연히 지금 이제 주식을 증여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50%냐 30%냐 하는 거는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친족 부모님이든 엄마, 아버지, 뭐 이렇게 삼촌 이렇게 있다면 그분들이 다 특수관계인이고 친족이시잖아요. 그분들의 출자 총액이 합해서 50%가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대 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가 좀 있는데요. 해석 사례를 좀 보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는지를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신 경우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으로 전환한 이전에 개인 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신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개인 사업자 자체로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였느냐 아니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영위만 하셨다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가능하시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래서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5년 하시다가 다시 또 어머니가 5년 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10년 이상 하셨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 그 혹시 뭐 그 부모님이 이제 교대로 사업을 하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분의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도 많으신데요. 해당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래서 동일 법인이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같이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산 사례 2번처럼 임대형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임대업도 같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 업체가 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거는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용 임대형 부동산이 전체 매출의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조업은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건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같이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